네, 저희가 2주차에는 VR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VR을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는 최근에 트윈모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가장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윈모션 영상 잠깐 보시면요. 트윈모션 2020로 해서 루미온과 트윈모션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들이 가장 강세를 띄었었는데요. 최근에는 거의 트윈모션이 무료화 정책을 사용하면서 가장 강세를 띠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엄청난 것은 이 트윈모션이라고 하는 VR 엔진입니다. 이 엔진이 언리얼이라고 하는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는 그 배틀그라운드와 같은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1위의 게임 엔진을 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도 배우고 계실 BIM 소프트웨어, 뭐 레빗, 스케치업, 라이노와 같은 다양한 건축 관련 디자인 프로그램과의 연동성도 아주 훌륭합니다. 어, 뿐만 아니라 어떤 애니메이션 효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클릭 프로세스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클릭을 통해서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고 아무래도 전 세계 1위의 게임 엔진을 운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모델링을 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보조적인 약간 리얼리스틱한 에셋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컴포넌트 컨텐츠들을 어, 활용할 수 있는. 예.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라이노와 다이렉트 링크를 통해 가지고 작업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얼마 전까지는 완전 무료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2019 버전 교육용이라고 일컬어지는 2019 버전까지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2020 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에픽게임즈의 언리얼 기반으로 한 트윈모션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트윈모션 설치를 해야 될 건데요. 트윈모션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리얼 엔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언리얼 엔진 사이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는데요. 잠시만요. 다운로드 하기에 앞서 시작하기.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여기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받기 교육용 버전이라고 있을 겁니다. 저기를 통해서 가입하기를 하시면 되고요. 예, 저는 사실은 학교에서 한 2년 전부터 수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가입을 하신 분들은 어, 앞으로 2년 동안 무료로 활용할 수가 있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런처 다운로드 해주시고 예, 눌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진행할 거는 사실 제가 주로 많이 애용하는 프로그램은 뭐 블렌더나 아니면 라이노와 같은 게 있는데요. 오늘 할 거는 스케치업 베이스로 한번 해보고 시간이 남으면 블렌더를 활용할 겁니다. 이 스케치업과 블렌더 저희가 활용하는 플랫폼 소프트웨어군이 무료로 된 것만 활용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설치가 되는 동안 짧게 끊어서 설치되는 과정들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런처가 다운로드 되시면요. 다시 한번 계정을 입력하라고 나올 겁니다. 입력을 해주시고요. 잠시만요. 네. 방금 전에 비번이 틀린 게 아니라 런처에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런처를 껐다가 다시 키니까 잘 작동이 됐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 모르니까
어, 비번은 맞는데 계속 오류가 나면 런처를 이 프로그램을 껐다가 다시 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러면 제대로 가입 절차가 이루어졌으면 여기 보시면 트윈모션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트윈모션 같은 경우에 잠깐 살펴보면 뭐 언리얼이죠. 언리얼 엔진 같은 경우에는 매달 매달 이런 무료 컨텐츠라고 하는 거를 배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뜯어다가 여러분들이 학습하는데 운용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언리얼 엔진 자체가 아주 고사양군의 컴퓨터를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트윈모션 같은 경우까지는 그렇지는 않은데요. 예, 특별한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이 고사양의 어떤 작업들이나 성능을 요구를 하는 사례가 아주 많이 있고요. 대신에 고사양이다 보니까 성능은 아주 후수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VR로 전시회를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언리얼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전시를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작업을 해보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자, 이렇게 돼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한 적이 있어서 이렇게 트윈모션 뭐 교육용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교육용을 설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트윈모션을 설치를 할게요. 교육용 어떤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교육용도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네. 교육용을 설치하시거나 아니면 2019 아마 똑같을 겁니다. 기능들이요. 혹시 모르니까 그냥 교육용 설치해볼게요. 교육용 설치하면은 뭐 이렇게 설치하겠습니까 나옵니다. 그러면 자동 업데이트 눌러주시고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 설치되는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따라 다르니까요. 설치가 어느 정도 다음 프로세스로 넘어간 다음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이 다 설치가 되면 이제 실행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눌러보시면요. 아마 여러분들은 에듀케이션으로 운용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게 인터페이스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게임을 온라인 게임을 조금 해보신 친구들이라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WASD 캐릭터를 움직이듯이 이동할 수 있고요. QE 고도를 Q는 올리고 E는 낮추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룩 어라운드 주변을 볼 수 있고 미들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패닝 현재 뷰 상에서 이미지 상을 좌우로 옮겨갈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 아주 쉽게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마우스 힐 버튼 눌렀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그리고 Q, W, A, S, D 다양하게 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이시는 것과 전부입니다. 좌측 화살표 부분 누르시면 기본적으로 컨텐츠들을 열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 눌러주시면 세팅, 그러니까 레이어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태티스틱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뭐 여기에 뭐 뉴신 기본적인 것들 있고요. 여기 보시면 키자마자 한번 아무거나 한번 해볼게요. 뭘 할 거냐면요. 컨텍스트 눌러서 얼반 누르신 다음에 눌러보시면 다음과 같이 현재 어떤 지역의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도심 지역에 위치해 있는 도시 모델링 전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제가 여기 서울 근교 지역까지 줌 아웃 하면은 이렇게 이게 원래 파리로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프랑스 파리로 맞춰져 있는데요. 그걸 줌 아웃해서 열심히 패닝을 해가지고 특정 지역으로 한국 특정 지역을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작업이 서치하는 게 없어요. 예, 그냥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박스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 이 사각형 박스는 그대로 있고
이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스케일 범위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기이한 인터페이스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을 불러와 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한번 지금 처음 불러보는 거예요. 저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오픈스트리트 맵이라고 하는 게 베이스로 되어 있는데, 오픈스트리트 맵이 한국 맵을 제대로 지원을 하면 쉽게 거기 있는 모델을 가져오는 거라서요. 오픈스트리트 맵은 현재 전 세계에서 오픈소스 베이스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지도 플랫폼이고요. 여기서 이제 3D 모델이나 다양한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많은 개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안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저도 불러와 본 적은 없거든요.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해당 지역에 대한 지도 정보가 제대로 있으면 잘 되는데요. 여기는 아무것도 안 들어온 것 같네요. 뭔가 들어오긴 왔네요. 자, Q 누르면 좀 빨리 운영이 되거든요. 쓱 제가 살펴보니까 뭔가 들어왔네요. 들어오긴. 네, 저기가 있을까요? 한번 그래도 너무 멀리 가 있네요. 저기 어떤 건물들이 있긴 있는데. 자, 그냥 맨 처음에 놓여져 있던 파리로 가야겠네요. 이쪽 도심 지역을 한번 해볼게요. 자, 클릭하시고 루트를 잡아주시고 다시 한번 그랩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직 저희 나라의 오픈스트리트 맵이 아마 광화문이나 이런 데는 좀 돼 있긴 한데 다른 지역들이 잘 안 돼 있는 지역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건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 형태를 하거나 아니면 모델링을 직접 해서 들고 와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왜 이게 정식적으로 활성화된 게 몇 년 안 됐거든요. 네, 제대로 지도 정보가 불러지게 되면 다음과 같이 그 위치에 대한 도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네, 특정 지역에 한번 Q 누르고 WASD를 누르면 조금 빨라지고요. 예. Q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한번 돌려볼게요. 아직 모델링에서 어떤 걸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패스에서 비어클 패스 해서 여기 만년필 있죠? 이걸로 클릭 이 도로를 따라서 지나가니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릭 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끊어지고요. 조금 기다려 보시면 아이고 네, 이렇게 자동차들이 운영되는 이 기본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들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레인 개수를 뭐 한 2개의 레인으로 늘리고 교차 운행되게끔 해야겠네요. 2레인 서로 교차되게끔 하고 속도는 조금 늘리거나 빠르게 레인 옵셋의 간격은 넓게 덴시티는 늘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리버스는 뭐 반대 방향 이렇게 운용을 해서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이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사람도 되겠죠. 네. 여기에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캐릭터 패스
해서 여기 사람들을 걸어가 다니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사람들 타입 거리 그 다음에 뭐 옷 입는 스타일 그리고 어떤 타입 같은 걸 바꾸실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뭐 여러분들이 그 루미온이라고 하는 플랫폼에 익숙한 친구들이라면 금방 이렇게 운영되는 거구나 파악을 하실 겁니다. 하시고 당연히 여기에 시티 오브제 중에 시티에 해당하는 뭐 볼라드 같은 거 있죠. 뭐 이렇게 뭐 당연히 하나 F키를 누르면 그쪽으로 확대가 됩니다. F요. 하나 누르신 다음에 Shift키 누르시고 선택 하시면 당연히 복사 되겠죠. 한 10개 해줄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네, Shift키 눌러서 한 5개 해줄래.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아직 가즈급적이면 심플하게 만든 플랫폼이기 때문에 뭐 패스로 움직인다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직 없고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한번 타입을 한번 운영해 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오브제를 들고 와서 이 트위모션에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고요. 잠깐만 여기에서 뭐 보시면 로케이션은 그 방위의 위치를 잡으실 수가 있고요. 방위 위치를 잡으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뭐 날씨를 뭐 이렇게 바꾸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로스는 이 친구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였군요. 이렇게 바꾸실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타입에 따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한 다음에 렌더링, 뭐 영상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VR이라고 있잖아요. 이제 VR 장비를 착용을 하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빠른 시간 내에 VR 환경을 구축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자유도가 좀 떨어지고요. 저희가 조금 있다가 해볼 것 중에 이제 유니티, 언리얼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제 유니티 3D는 약간 좀 더 자유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유니티를 쳐보시면 유니티의 영화 검색어 중에 블렌더 혹은 뭐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 랭귀지니까요. 이런 거 언리얼 엔진 고덧이라고 하는 건 아마 VR을 운용하기 위한 그런 걸 겁니다. 요거 두 가지가 서로 상관관계가 아주 높은 편인데요. 블렌더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근데 저희가 이번 시간에 약간 유니티를 해볼 겁니다. 가장 활용도도 높고 그리고 유니티는 하나를 잘 만들어 놓으면 뭐 안드로이드, 애플, 웹브라우저 다양한 플랫폼, 멀티 플랫폼으로 이 재생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성능도 많이 요구를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우선 트위모션 스케치업으로 모델링을 해서 불러와서 작업이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델링을 진행해 볼 건데요. VR에서 구현할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조금 심플하게 작업해 볼 건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 사진 속에 있는 이 마이크로 하우스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접 모델링을 하면서 어떤 작업이 요구되어지는지 어떻게 작업을 해야 활용할 수가 있는지 VR 상황에서요.
해볼 텐데요. 카메라에서 매치 뉴 포토라고 해서 새로운 사진 이미지를 불러올 거고, 제가 아마 2주차 VR에 링크에 마이크로스라고 하는 JPG를 넣어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은 스케치업을 기본적으로 다 다루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실점에 맞춰가지고 이 사진 정보에 있는 위치를 다 잡고요. 이 VR에서 활용되어지는 모델링은 기존에 있던 모델링 하는 방법하고 약간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예. 약간 재질 분리하는 거나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매치 포토에서 또 해서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네, 우선 면을 심플하게 사이즈에 맞춰서 작도를 할게요. 뭐가 잘 안되네요. 그냥 선으로 그려서 해야겠네요. 선으로 그려서 네, 면을 이제 잡히네요. 면 그려주시고, 그 다음 선 스페이스 선 해서 어느 정도 위치만 잡는다고 생각하시고요. 예, 작도를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스케일은 어느 정도 작업을 완료를 하시면 그때 추가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뷰 하나 추가하고요. 면 지워야겠죠. 필렛 주기 전에 여기서 미드 포인트 해서 해주시고, 여기에 이렇게 동글동글하죠.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선 지우시고, 필렛이나 스케치업에 기본적으로 있는 기능들만 활용해서 할 거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여기 렉탱글, 로테이트 렉탱글 써가지고 그냥 R 값을 주기 위한 100 정도 해가지고 요거 있죠. 아크에 기존 아크 요거 각도 잡고, 요거 각도 잡아서 이 R 값에 해당하는 위치들 잡아줄게요.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쓰여야 되죠. 그래서 카피 해서 복사하시고, 카피 또 이쪽 방향으로 쓰이는 게 없겠네요. 그 다음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면 지워주고 이 필렛 기능을 그냥 있으면 쓰면 되는데, 또 플러그인 같은 거 설치해 줘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몇 개 안 되니까요. 이렇게 각 프로그램마다 장점이 있어서 이 프로그램
얘는 아이고 네, 얘는 이런 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쪽도 알이 필요하겠네요. 카피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위에 부분 미러링 해줘야겠네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아이고 마이너스 1 해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1 아이고 붙어버렸네요. 안 붙게 마이너스 1 주어서 이렇게 해서 모두 다 R 값이 들어가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복사 하나 해주시고 미러링 해야겠죠. 마이너스 1 해서 두 개 붙여주시고 가운데 있는 선은 지워주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는 백업용으로 복사를 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자 다시 뷰로 가서 자 여기까지 메스를 하나를 만들어야겠죠. 메스 아이고 다시 돌출해서 뒷부분까지 메스 만드시고 이거는 그룹. 그 다음 여기 이제 메탈 부분 재질을 저희가 리얼한 재질을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추가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는 이 객체는 잠깐 하이드 해주고 계단 부분 작도 한번 해볼게요. 어느 정도만 각도 유지하셔서 배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클릭하셔서 여기 옵셋이 될까요? 옵셋 되죠. 옵셋 할 때
사진 정보를 보고 어느 정도만 아이고 어느 정도만 해줄게요. 옵셋 해주시고 거의 논 스케일로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스케일은 하나로 잡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쪽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R 값을 복사해서 붙여놓고 컨트롤 키 눌러서 복사해서 붙여놓고 복사해서 붙여놓고 하신 다음에 지우고 이 윗부분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룹 하시고 어나이드 올 하신 다음에 라인 하나 작도해 주시고 무브에서 여기 있는 객지 어느 정도 위치에다 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스케일을 좀 맞춰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선 하나 그려주고 위에서 선 하나 그려주고 줄자 가지고 선택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거의 지금 현재 4967 나오거든요. 이거를 한 3000으로 리사이즈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맥시멈 높이 값은 3000으로 됐겠죠. 거기를 3000으로 하면 안 되겠군요. 다시 컨트롤 Z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람이 서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3000으로 할게요. 그냥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00 엔터 리사이즈 하신 다음에 딜리트 가이드 지워주고 이렇게 해주시고 더블 클릭하셔서 어느 정도 뷰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지워 주시고 여기 난간 같은 거 좀 만들어야겠죠. 그러려면 난간 높이를 한 1100으로 해줄까요? 이거 너무 높네요. 이게 800 이것도 높은 표현이긴 한데 전체 프로포션에 비해서 높네요. 그래서 복사하시고 이따가 얼추 Y축으로 해주신 다음에 복사 해주시고 그럼 여기 있는 면은 지워주시고 선을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하신 다음에 서클 해서 어느 정도 해주시고 가운데 있는 선은 컨트롤 X
한 다음에 follow me 해서 돌출하시고 paste in place 해서 이 위치에 똑같은 실린더 크기 모르죠. 그냥 지금은 저희가 VR을 구현하는 거니까 대충 얼추 비슷하게만 맞춰서 배치할게요. 얼추 비슷하네요.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메이크 그룹 해주시고 하나 복제해서 옆에다가 놔둘게요. 자, 어느 정도 구성됐네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여긴 지금 메싱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벽체를 만들어 줄 겁니다. 하나 옆으로 복사해 주시고 그 다음 여기는 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번 과정에서 이번 주차에서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모델링 디테일을 높일 수도 있고 재질을 통해서 모델링 디테일을 높이는 작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두 가지를 다 해볼 건데 자 여기에서는 우선 모델링 컨트롤 C에서 이 면 하나를 잡아 주시고요. 면 지워주고 같은 위치에 페이스트 인 플레이스 하신 다음에 벽체 두께를 한 150 정도만 줄게요. 150. 네. 한 100 줄까요? 100 정도 주시고요. 그 다음 트리플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 해주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쪽으로 하나 컨트롤 키 눌러서 반대편으로 또 하나 해주시고 다시 한번 복사해 놨던 걸로 페이스트 플레이스 하신 다음에 한 두께는 한 50 정도로 할게요. 옵셋 해서 50 100 할까요? 100 해주시고 그 다음 안에 있는 친구 지워주시고 여기에서 줄자로 미드 포인트에서 이쪽 미드 포인트까지 2385래요. 2385 2385 그러면 얘는 우선 지워주고 하나 셋 아이고 얼추 갖다 놓을 거예요. 그냥 하나 셋 해주시고 무브 정확하게 몇 미리 오차로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해주시고 여기까지 정확하게 딱 맞춰줍니다. 하나 셋 메이크 그룹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창호 부분만 모델링을 추가하면 되겠네요. 이거 왜 이러니? 익스텐션 해주시고 창호 부분만 모델링을 추가하면 될 것 같은데 하다가 뭐가 꼬였나봐요. 한번 저장해주고 세이브 에지해서 바탕화면에 2주차 VR 아이고 BRT 왜 들어가지? 자, 해준다 껐다가 다시 켜볼게요. 그래도 뭔가 좀 오차가 있네요. 제가 아까 전에 그림 스케일을 바꿨죠. 이 모델링 스케일을 바꿨네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가이드를 잡고 천에 천짜리 정사각형이 하나 그려주고요. 요 프레임 맞춰서
그냥 작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구성을 잡고 바꿨어야 되는데 그냥 했네요. 자, 1000x1000 짜리 원 하나 해주시고, 면 잡아주시고, 창호 부분 프레임 이제 작업할게요. 창호 프레임은 아까 전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겠네요. 예. 플래시도 없으니까 100에 100, 이쪽도 100에 밑으로 100 해준 다음에 앵글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밑에 복사를 해줘야겠죠. 복사해 주신 다음에 요 선은 지워주시고, 미러링 여기에서 -1 해주신 다음에 무브 해서 붙여놓고, 해서 여기 위에 있는 면 해서, 예.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옵셋 돌출할 때 한 에디트 어나이드 올, 제가 여기 두께를 몇으로 줬을까요? 100으로 줬네요. 오케이. 그러면 안쪽으로 100만큼 이 벽 패널을 뚫어야겠죠. 뚫고 바깥쪽으로 한 200 정도 돌출할까요? 200, 300 한번 빼볼게요. 200, 조금 더 300 정도 뺄게요. 그러면 총 400. 자, 400 정도 빼고, 그 다음 옵셋 해서 한 100 정도 집어넣고 50 정도, 예, 넣고 셋 메이크 그룹, 이것도 메이크 그룹 돼 있죠. 한 상태에서 안쪽으로 100만큼 집어넣게요. 예,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요거 복사해주고, 이거 솔리드 분리 툴로 빼내야죠. 여기에서 요거 빼내겠다. 하나 빼내시고, 그 다음 여기도 몇 개씩 더 빼내야겠네요. 자, 페이스트 인 플레이스 하셔서 여기 같은 객체 이동 하셔가지고 복사, 예, 한 요정도 얼추 배치하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니? 1015. 자, 1015 배치하시고, 미드 포인트 배치 해서 하신 다음에 하나씩 빼주면 되겠죠. 여기서 여기로, 난 또 다시 취소했다가 여기서 여기로 빼주시고, 면은 지워주시고. 네, 준비 작업이 좀 길죠. 자, 그 다음 이제 이 창호 쓱 해서 안쪽으로 하는데, 지우기 전에 여기 있는 이 유리 패널이 될 면 컨트롤 C에서 복사해 주시고요. 안쪽으로 해서 이 면은 관통해서 지워주고, 그 다음 바깥으로 나온 다음에 페이스트 인 플레이스 해서 유리의 두께를 사실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됩니다. 근데 저희는 한번 줘볼게요. 20 정도. 사실은 VR 작업하실 때 블렌더나 이런 걸 할 때는 두께를 가급적이면 안 주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50 정도 안쪽으로 놓고. 근데 저희는 한번 줘볼게요. 메이크 그룹 하시고 컨트롤 키 복사해서 이렇게 다 복사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거 잠깐 지워보면 자 들어가 있죠. 자, 기본적으로 사진에 있는 오브제와 유사하게 우선 객체를 구성을 해놨고요. 자, 이렇게 객체를 구성을 해 놓으신 다음에 저희가 트윈모션에다가 넘기는 작업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트윈모션으로 넘기기 위해서 배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배색을 통해서 컬러의 ID 값을 분류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에서는 어떠한 재질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각각 원하는 재질에 맞춰서 색채를 다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는 지금 이 벽체잖아요. 벽체 부분은 예를 들어 동일한 색을 하겠다. 동일한 색을 하겠다 해서 이렇게 벽체에 해당하는 부분 동일한 색. 그리고 여기 보시면 창호가 있는데 창호는 지금 그룹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창호에다가는 또 다른 색 하는데 그룹이 되어 있으니까 더블 클릭해서 안쪽에 있는 것과 그리고 안쪽 유리에 있는 부분을 분류를 해줍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바깥쪽에 있는 것과 유리에 있는 거를 분류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바깥쪽과 유리 부분을 분류를 해서 색채를 배색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배색이 되어져 있는 친구들은 우선 하이드를 해줄게요. 하이드를 해주고요. 자, 예를 들어 이제 배색이 들어가는데 나는 바깥쪽과 안쪽의 재료를 다른 걸 하고 싶다. 여긴 철제 부분은 또 약간 회색 패턴으로 해줄까요? 자, 그러면 철제도 배색을 줬고 여기 프레임은 약간 크롬 느낌의 프레임을 줄 거라서 약간 또 다른 색. 이렇게 컬러 아이디를 분류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아마 컴퓨터 그래픽을 조금 접해본 친구들이라면 다들 아실 텐데요. 3ds Max 제가 예전에 많이 쓰던 프로그램인데 여기에서도 컬러 아이디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각각의 컬러와 색상들을 분류를 해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각자 여기는 예를 들어 어떤 바닥인지 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동그란 부분은 볼트 부분 같아요. 그럼 볼트에 대한 거 따로, 이쪽 패드에 대한 거 따로. 그러면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같은 재질이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연두색은 연두색끼리 같은 재질이 들어가고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같은 재질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하면서 사용할 프로그램에는 우선 대표적인 게 서브스턴스를 활용을 할 건데요. 서브스턴스가 에듀케이션 버전이 무료입니다. 그래서 저런 ID 값에 따라서 색채가 다르게 들어가는데요. 자, 지금 뭐 유지보수 같은 게 지금 오늘 이 날짜에 유지보수 같은 게 있나봐요. 그래서 설치하는 방법은 제가 다시 찍어 드릴 건데, 자, 서브스턴스 3D라고 하는 것과 사실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요. 자, 여기에서 컬러 아이디에 따라서 다르게 색칠을 할 수 있는 이런 리얼리스틱한 재질을 입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모델링도 중요하지만 재질의 몰입도가 올라가야 VR이나 이런 거를 작업을 할 때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몰입감이 더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있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설명드리는 프로그램은 사실 전부 무료입니다.
학생들에게는. 그리고 퀵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무료고요. 저희가 트윈모션을 맨 처음에 사용할 건데 퀵셀이 얼마 전에 트윈모션을 가지고 있는 언리얼이라고 하는 엔진 회사에 인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게 무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가장 핫한 2020년 가장 핫한 이슈인데요. 이렇게 어떤 돌 재질이 있으면 어느 정도 모델링이 있으면 돌 재질을 입힐 수가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돼서 동영상 잠깐 같이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볼게요. 영상을 한번 제가 영상 여기 있군요. 네, 영상을 한번 끊어서 잠깐 볼게요. 그래서 퀵셀이란 것과 이 서브스탄스라고 하는 것 두 가지 중에 조금 좋은 유익 조금씩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살짝 나오는데 기존에 있던 여러분들이 아이디를 어떻게 형성하는 거에 따라서 여기 보이실 텐데요. 아이디를 어떻게 형성하는 거에 따라서 그 아이디에 맞춰 이런 재질을 입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브러쉬 느낌의 리서치를 통해서 약간 리얼한 느낌을 좀 더 줄 수도 있고, 그리고 파라메트릭하게 재질을 컨트롤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리서치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것 같지요. 그래서 모델링이 기본적인 모델링만 있으면 이렇게 리터치하는 작업을 통해서 보다 더 리얼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트윈모션하고 바로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같이 체험을 해볼 겁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면 이렇게 아이디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이디를 생성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고요. 하이드.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난 바깥쪽 부분 재질과 안쪽 부분 재질 다르게 하고 싶어. 그러면 뭐 간단합니다. 색을 나눠서 칠하면 되거든요. 약간 번거롭지만 만약에 여기는 요런 재질을 칠할 거야. 근데 바깥에는 이런 재질을 칠할 거야 해서 재질을 분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재료의 타입과 뭐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해서 바깥쪽에는 약간 글로시한 화이트 재료를 입히고 싶은데 안쪽 부분은 약간 매트한 흰색 부분, 발광이 덜한 흰색 부분을 입히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입혀주면 됩니다. 안쪽과 바깥쪽 레이어를 구분을 해서 색을 입혀주시면 Alt키 눌러서 해주면 되겠죠. 저희가 지금 할 거는 이렇게 색채 레이아웃만 준 다음에 바로 어떠한 작업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서브스탄스나 퀵셀을 뭐 잠궈치고요. 바로 트윈모션으로 넘겨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 끝났다. 그럼 언아이돌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주고, 자 이제 트윈모션으로 넘기기 위해서 새롭게 저장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트윈모션, VR을 위한 트윈모션. 자 지금부터는 트윈모션을 열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채색한 그 스케치업 파일을 불러와서 재질을 입히고 그리고 주변 도시 지형에 배치해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초반에 저희가 저장을 해놨던 파일을 그냥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자, 바탕화면에 AA라고 저장을 해놨었습니다. 로딩 시간이 좀 걸리네요.
아마 자동차 오브제나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많이 배치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제가 여기에서 날씨를 시즌을 저렇게 놔뒀었는데요. 조금 더 해주시고 타임을 바꾸는 게 있었는데요. 타임 라이팅 네, 시간대 바꾸는 게 여기 있군요. 네. 로케이션에 있네. 시간대 바꾸는 게 이게 인터페이스가 이번에 좀 바뀌면서요. 그리고 방향 각도에 따라서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게임을 하듯이 WASD로 배치를 하고 그냥 바로 여기다가 이 위치에다가 배치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임포트 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셨던 스케치업 파일 그냥 불러오시면 됩니다. 채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불러오시면 되는데 이게 저희가 원하는 위치로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우측에 있는 이 모델 인스펙터를 활용을 해서 여기 서치 부분에 쭉 내려가 보시면 맨 밑단에 이렇게 트윈모션 SKP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위치로 가시면 전혀 외딴 곳에 이게 배치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 역시 이걸 특정한 위치에다가 바꾸고자 배치를 해보려고 했으나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게임 엔진 베이스로 되어 있었다 보니까 이렇게 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 자동차들이 막 움직이던 위치에다가 저걸 한번 배치해 볼게요.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이동을 하시면 좀 더 빨리 되긴 하거든요. 저쪽에 있네요. 저쪽으로 쑥 가져다가 배치를 할게요. 그 다음에 F키 누르면 그쪽으로 가고요. 자, 다시 F키 하신 상태에서 배치 이 노란색 해서 바닥에다 배치하면 배치가 되고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한번 채색을 해볼게요. 재질을 입히거나 채색을 주는 작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기에 메터리얼 부분에요. 글래스가 있고 여기서 그냥 글래스를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제가 너무 불투명해서 제가 투명으로 바꿨고요. 같은 재질, 메터리얼 ID 값에 따라 가지고 저렇게 재질이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재질, 메탈 느낌의 약간 패턴이 들어간 메탈 이런 거 계단에다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계단에다 배치하고 기본적으로 배치를 하면 여기 사이즈 스케일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을 바꿀 수가 있는데 한 0.05 해서 이렇게 바꿔보고 그 다음에 리플렉션이 너무 강한 것 같다. 그럼 리플렉션을 좀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러 역시 다른 타입 컬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컬러를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크로마틱한 이게 크롬 느낌의 재질을 여기 바에다가 설치를 할게요. 그 다음 뭐 나머지 재질 중에
콘크리트 한번 해볼까요? 콘크리트. 정말 별로 안 이쁘네요. 네, 역시 별로 안 이쁘군요. 베이스 콘텍스트 해서 어느 정도 배치를 할 수가 있고, 여기 아무래도 디테일이 없다 보니까 그냥 밋밋한 패턴이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예뻐 보이진 않네요.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뭐 스케일을 줄이며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냥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네, 해주고 그 다음 뭐 이렇게 넣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실 게, 아까 전에 스케치업 내에서 저희가 안쪽과 바깥쪽의 배색을 다르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안쪽 부분과 바깥쪽 배색을 다르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 부분에는 이렇게 다른 패턴을 입힐 수가 있는데요. 매터리얼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재질 효과나 타입들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많은 편은 아니어서요. 네, 너무 협소한 공간이라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각각의 재질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손쉽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네. 하얀색이 제일 무난하군요. 무채색 계열이.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뭐 여기 당연히 뭐 사람이나 이런 것도 배치할 수 있겠죠. 사람이나 이건 뭔가요? 네. 이게 콜라이더 인식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패턴이나 운용된 느낌들을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즈 같은 것도 다양한 패턴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네. 이 노란색을 하면 바닥면을 인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노란색을 눌러서 바닥면 인지를 통해서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주변들을 뭐 꾸며 나갈 수 있겠죠. 예. 뭐 여기 보시면 컷아웃은 아마 이미지일 거예요. 그냥 고정된 이미지. 예. 이런 거 있고, 지우려면 딜리트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런 이 게임 엔진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활용되어지는 다양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 같이 배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오브제야 뭐 당연히 배치할 수 있고요. 오, 너무 크네요. 너무 클 때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스케일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스케일 줄여서, 초반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무브 하신 다음에 방향을 설정을 하고, 방향을 설정을 하고, 예를 들어 여기 메인 엔트런스 부분 위치에다가 배치를 하고 싶다. 그러면 한 방향 선택하고 축 선택하고, 이쪽 축 선택하고, 아이고, 캔슬할게요. 이게 정확하게 90도. 네, 이렇게 배치를 한 다음에 한 10개 하겠다. 오케이 하면 이렇게 한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복제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뭐 오브제가 한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한 1000개 있대요. 그래서 그 오브제에 맞춰서 뭐 배치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많이 리터치 하느냐에 따라 어, 퀄리티나 이런 게 다르더라고요. 자, 그래서 트윈모션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이 리터치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 사례 하나 보여드리면 제가 1학년 학생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요. 어, 작년에 예. 이 친구는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거의 처음 접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 요소들이나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왜냐면 건축적인 기본적인 개념이 없으니까요. 요소들 컴포넌트들 좀 다운 받으려면 다운 받고 해서 역사를 한번 디자인해 보라고 했는데 이렇게 트윈 모션을 배워서 한 달 동안 계속 리터치를 했더라고요. 한 달 동안 리터치를 해서 뭐 안에 구성 요소라든가 바깥의 요소라든가 안에 이렇게 편의점도 배치해보고 뭐 다양한 시그널 패널도 한번 깔아보고 해가지고 사람도 다니게 해보고 해서 각각의 요소들을 재미나게 많이 리서치를 하면서 재미나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학년의 어떤 지식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뭐 리서치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할 수가 있더라. 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사례를 보여드렸고요. 여기서 보여지면은 뭐 다양한 오브제들을 컨트롤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약간 여기서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지는 이런 재질 말고도요. 뭐 아까 전에 지하철 역사에 트램 같은 거나 다른 오브제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도 한번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업을 꺼놨었는데요. 잠깐 켜주시고 스케치업에서는 다행히 웨어하우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창구가 있잖아요. 모델링을 다운받을 수 있는 창구야. 그거를 이용해서 한번 다운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예, 로그인 하시고요. 그 다음 네, 로그인이 완료되었으면 이제 여기에서 트램 같은 거 한번 다운받아 볼게요. 트램 해서 이거 비버스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거 한번 다운받아 볼게요. 네, 다음과 같이 배치를 하고 당연히 이 파일도 이제 스케치업으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0,0으로 해주시고 2주차에 트램이라고 해서 SKP 파일을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꺼주고요. 트윈모션의 파일 임포트 오픈 해서 이 트램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옵션에서 fix UV나 뭐 다른 거 특별하게 만들 건 없군요. 네. 근데 당연히 여기 밑에 보시면 또 엉뚱한 곳에 가 있겠죠. 이렇게 F 눌러서 트램 있는 거 확인을 우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트램을 한번 마치 여기 있는 원래 있던 것 애니메이션처럼 한번 반영을 해볼 건데요. 우선 SKP 트램에 관련된 SKP 파일을 그룹핑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 안에 보시면 이게 만약에 스케치업에서 다 분리가 돼 있었다 하면 이렇게 분리가 돼요. 레이어가 다 분절이 돼 있었던 파일이라면 자, 그런 거는 한번 확인해 주시고 여기도 그러면 역시 재질은 바꿀 수 있겠죠.
재질은 어차피 요 재질로 바꾸겠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겠죠. 여기서 다른 요런 타입 뭐 다양한 타입으로 이렇게 바뀌겠죠. 예. 자, 그러면 요 파일 skp 파일을 add to library라고요. add to user library라고 해서 제 개인 라이브러리에다 반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지워줘도 됩니다. delete 해서 지워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아까 기본적으로 있던 어디 있나요? 저희 건물 위치로 가서 add to library user library 가서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 되겠죠. 예. 아까 전에 이 escape 파일도 유저 라이브러리에 넣고 이렇게 배치하면 편했겠네요. 움직이지 말고. 예. 자, 그러면 이 뒷부분에 제가 한번 트램을 한번 운행을 시켜 볼게요. 여기에서 이 자동차 패스를 조정하려면 여기 스포이드가 있고요. 스포이드를 찍으면 안 나오네요. 여기에서 커스텀 패스를 잡아야겠네요. 자, 커스텀 패스, 비어클 패스 이렇게 잡고 레인을 이게 아닌가요? 맞는데 레인을 하나로 줄여볼게요. 이 투레인이라고 되는 걸 하나로 줄이시고 그 다음 선택하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여기 차 부분 옆에다가 제가 한번 트램을 배치해 보도록 할게요. 자, 트램을 배치를 할 때 여기 보시면 여기가 곡선형 도로거든요. 그런데 이게 커스터마이징한 오브제를 배치를 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트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장변입니다. 긴 장변이다 보니까 이 곡선으로 이 회전 반경이 안 나와요. 회전 반경이 안 나와서 여기서는 직선으로 제가 한번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 키를 누르면 좀 빨리 움직이긴 하는데 그래서 좀 느리죠. 자, 여기에서 커스텀 패스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 만년필을 가지고 위치를 잡으시면 되는데 트램의 특성상 이렇게 R 값을 크게 주면 안 돼요. R 값을 크게 주면 안 돼서 어느 정도까지 직선에 가깝게끔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런 큐브가 같이 작동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큐브가 여기 보시면 여기 작동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까 유저 라이브러리에다가 이렇게 트램을 배치를 해놨거든요. 자, 그러면 유저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배치만 하게 되면 바로 트램이 운용이 되는. 그래서 약간 착시나 약간 보이게끔 연출을 약간 필요하긴 합니다. 이렇게 어떤 트램이나 이런 거를 배치를 하게 되면 저것들이 잘 안 보이게 얘가 거의 직선 형태로만 움직이게 되니까 R 값이 너무 커버리면 회전을 크게 돌거든요. 버스가 크게 돌듯이. 그래서 그런 것들만 유의해서 반영을 쭉 해주시면 되고 얘가 끝나면은 리버스 완행 열차로 왔다 갔다 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루프를 핑퐁 타입으로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서 그 상황에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